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귀가 솔깃하시죠? 지금 혹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언젠가 재판을 좀 하실 분들,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는 결국 재판도 결국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기 싫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가지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야지. 물론 이제 그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경력이 화려한 그런 변호사, 물론 이제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정말로 의뢰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한테만 일을 맡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맡겨두고 연락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내에 한두 번밖에 연락이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전화하시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의뢰인이 좋을까요? 둘 다 저는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너무 이제 무관심하는 경우도 안 좋지만 너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매일 연락하거나 매일 찾아오시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변호사 면담을 하고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본인이 반드시 재판에는 출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이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일반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은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장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출석하면은 이 사람만 아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출석해서 성실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나도 알고 친구도 알아요. 근데 누가 아는 게 중요하죠? 네, 판사님이 아셔야겠죠. 이 재판에서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판사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꿔줬는지 친구가 인정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부인하면 어떡할까요? 친구가 안 꿔줬대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안 꿨대요. 그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입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자, 그럼 증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0만 원 꿔줬다는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차용증이죠.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으면 그걸 입증하는 증거, 차용증 정확히 써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줬고 이자는 몇 %로 한다. 이렇게 이제 차용증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차용증을 못 받았다. 차용증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증인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증인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혼동할 수도 있고 가끔 이제 거짓말, 위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은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과학적인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적인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녹음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게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한테 돈을 꿔주면 친구랑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친구가 인철아 나 1,000만 원만 꿔줘 하면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 목소리도 나오죠. 꿔줬다는 것도 나오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녹음이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녹음을 대놓고 녹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몰래 녹음하는 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혹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에는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저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카메라 감독님이 저 몰래 녹음하고 있다. 그래도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화를 안 하시지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간단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통화 버튼 누르시면 통화하다 보면 자세히 보면은 녹음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버튼 있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녹음하는 거예요. 통화를. 상대방 물론 동의 받고 하는 경우 있지만 동의 없이 해도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타인 간의, 즉 제3자가 몰래 도청 장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진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 부부가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친척이 잘할까요?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잘할까요? 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한 집에 계속 살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거짓말 잘 안 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뭐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자신이 재력이 많아가지고 아들 딸을 막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어. 너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주면 뭐 큰 재산 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그래요. 아, 변호사님, 우리 어머님이 불쌍합니다. 아버님이 불쌍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갖고 진술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진술을 많이 참고하고요. 또 우리 가사소송법 그 개정안을 보면요. 반드시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라든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든지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정에 출석을 해라.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라 이거고요.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한테도 본인 억울한 거를 좀 하소연하시고요. 또 변호사님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누가 모르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아셔야 되는데요. 판사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꽂았다고 하면 차용증, 녹음, 동영상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본인의 주장을 입증을 할 수 있다. 재판에도 승소할 수 있으니까 꼭 증거 확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